도도한 중의 입시 이야기입니다. 2021학년도 서울대 입시편 제3탄 그러면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울대의 자소서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서울대 자소서는 이렇게 준비한다. 시작합니다. 자소서에는 반드시 배우고 느낀 점을 꼭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소서 1번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기술하고요. 자소서 2번은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자소서 3번에서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소서 3번까지는 특히나 배우고 느낀 점을 잘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자율문항인 자소서 4번에서는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자소서 1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1번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소서에 쓰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대 입시팀에서 올린 자소서 내용입니다. 공이 튀어오르는 것부터 복잡한 로봇의 움직임까지 그 이면에는 물리학 법칙이 있기에 저는 물리를 좋아합니다. 물리 수업에서 배운 방전 효과 개념을 깊이 알고 싶어 동아리 친구들과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지적 호기심을 나타낸 것 같고요. 하지만 정석대로 실험을 했음에도 값을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실패 경험을 학습 경험에 바탕을 두어서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지만 저는 이 실험이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학업 노력으로 학업에 기울인 노력 파트 부분에 해당하는 글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실험을 다시 했지만 여전히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학습 경험 중에서 실패 경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삐리삐리 결국 성공했습니다. 자, 이거는 학습 경험 중에서 완전 성공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680자까지만 일단 기술되어 있는데 저희 제2에듀입시 센터에서 하는 조언은 물론 뒤에 썼을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 혹시라도 여기에서 멎었다면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완성해서 적어도 천자 이내를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느낀 점과 배운 점 서술해 주세요. 그러면 같은 자소서 1번의 내용을 이번에는 생활기록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리에 대해서는 이 친구가 이렇게 쓰면서 탕부활동 과정에서 영의 이중슬릿 실험에 대해 생각하고 실험 결과에서 스크린에 회절 무늬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를 실험을 반복하며 확인하고자 했는데 이거는 앞부분의 자소서에서 이 친구가 옮겨 적었었죠. 그러면 이제 자소서에는 웬만하면 생기부에 없거나 또는 부족한 내용을 설명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앞에 자소서에서 이 상황은 간단하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더 설명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 영어 모든 수업을 했고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삐리삐리 하면서 모의 실험에서 나타난 큰 수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해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입학사정관이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수학과 출신이라 여기서 조금 잘난 척을 해보면 우선 큰 수의 법칙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동전을 한 개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죠? 네, 2분의 1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실제에서는 만약 동전을 10번 던진다고 할 때
꼭 5번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4번이 나올 수도 있고 6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 확률은 10분의 4 또는 10분의 6 이렇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횟수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횟수를 많이 늘리게 되면 수학적 확률로 접근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자소서를 보시면 최적의 생존 전략을 찾기 위해서 실시하는 모의 실험에서 했는데 그럼 아까 큰 수의 법칙은 횟수를 많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과연 이 친구가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횟수를 얼마만큼 했고 또 어떻게 했을지가 굉장히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되네요. 제가 이대 수학과 대학원 출신이라 그런지 한번 나서 보았습니다. 네, 잘 들어주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어로 잠깐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영어고 특이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가끔가다 이게 뭐지? 하고 입학사정관님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클릭하고 갈게요. 자, 페임랩이란 과학, 수학, 공학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3분간 강연을 하면서 대중과 소통하는 국제 행사를 얘기합니다. 자, 다음 자소서 2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소서 2번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시팀에서 제안한 글을 보시면 이 친구는 보시면 로드킬 사례를 많이 보았다 했는데 이것은 글을 쓰게 된 발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막연한 의무감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뭐 생명과학 수업 시간에 서식지 단편화라는 개념을 배우며 이것이 동물들을 도로로 내모는 이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혁명 2030을 읽은 후 자율주행 자동차 중심으로 미래의 교통환경이 변화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막연한 의무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지금 서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두 분야를 아우르는 흥미로운 주제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고민해 보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의 꿈을 발표하는 수업에서 이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수업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교내 활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부족한 발표였지만 이를 보신 선생님께서는 주제가 좋다고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의 격려 부분을 적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혁명을 읽으며 자율주행 자동차를 기술, 제도 등 여러 측면으로 이해했습니다. 또 국토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로드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서식지 단편화의 개념을 공부하며 제 진로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을 통해서 진로 결정 및 그 행동에 대한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1500자이고 740자 뿐이 안 썼으니까 밑에 뭔가 있겠지만 저희 제2에듀 입시센터의 조언은 끝까지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서술해서 완성된 자소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소서 4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소서 4번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읽었던 책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 선정해서 그 이유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 4번 문항에서는 읽게 된 계기, 책에 대한 평가, 자신에게 준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을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입시팀에서 제시한 글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데니스 옹의 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하다를 읽고 있고요. 원래 로봇 산업에 관심이 많아 로봇 공학자를 진로로 정하고 있었기에 이 책을 읽게 되었지만 오히려 교통공학이라는 분야에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읽게 된 계기가 되네요. 그 다음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를 배경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시각장애인과 공감하면서 자동차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신에게 준 영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2에듀 입시 플랜에서의 조언을 보시면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이 바뀌었지만 꿈이 바뀌게 된 거를 잘 표현을 하고 있고 글을 잘 완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4번 500자 뿐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읽게 된 계기, 책에 대한 평가, 자신에게 준 영향을 중심으로 잘 기술해 주시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 테이드 강의라고 나오는데 고등학생들 생활 기록부를 보면 테이드 강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럼 잠깐 테이드 강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테이드 강의는 미국의 비영리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연회인데 시간이 짧아요. 다 18분 이내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2에듀 입시 플랜에서 드리는 제안 무엇이냐? 자소서는 미리 작성하라는 것이에요. 최소 2학년 말까지는 끝내야 한다. 자, 왜냐하면 8월에 완성하고 9월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 2학년 말에 끝내야 하냐면 이 2학년 말에 완성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3학년 수시를 본다 해도 3학년 1학기까지는 성적에 들어가다 보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학년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출할 때까지 저희가 완성을 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교과 관리 중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 학교 내 활동 및 일정에 집중해라. 그 다음 세 번째, 활동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가 만약에 잘 기술을 해놓고 그게 뭔지를 모르면 그거는 의미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유 없는 활동은 입시에 마이너스이다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은 꼭 챙겨라. 보면 간혹가다 생기부를 보면 생기부가 너무 좋은데 인성 부분이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로 결정은 구체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학교보다는 학과 결정을 좀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로 결정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결정한 학과에 대해 폭넓게 독서하라.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 친구가 수학과를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1학년 때에는 조금 더 폭넓게 다방면으로 종교나 뭐 철학적으로 읽고 이제 2학년이 돼서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폭을 좁히는 거예요. 사회과학 쪽이나 기술과학 쪽으로 읽고 그 다음에 3학년 때에는 자기 전공과 관련된 책을 읽어주면 참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1, 2, 3학년 때 굳이 뭐 수학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아래 표는 도서 목록 표인데 지금 1학년 때에는 그러니까 종교 철학 쪽이니까 100번이나 200번대의 책을 읽어주면 좋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학년 때에는 사회과학이랑 기술과학이니까 300번, 500번대의 책을 분야 쪽으로 읽으셨다가 이제 드디어 3학년 때 400번대의 수학과 관련된 책을 읽어주시면 좋은 방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소서에서 저희가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각 번호 문항마다 1번은 학업 노령과 뭐 학습 경험에 대해서 2번은 뭐 의미 활동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2탄에서 보여주었듯이 학습 능력, 학업 태도, 학업 소양에 저희 학생들 관리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자소서도 저희가 이와 같은 표를 작성해서 학생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1번 문항을 쓰기 위해서 학습 경험으로는 어떤 거를 써야 될지 저희가 이야깃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동아리 활동에서 이야깃거리를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동아리 활동에 대한 그 메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 거고 어떻게 어디서 하고 접수를 했고 어디에서 지원을 하고 이거는 포토샵과 관련된 자원봉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미디어학과를 가고자 한다 그러면은 본인의 과랑 뭐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것도 또 체크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를 하고요. 그 다음 학업 노력에 기울인 걸 보면 이제 수상 경력에서 줄거리를 찾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이 김서울 학생의 1학기에 우선 시간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학생의 교과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이수를 하고 있는지를 볼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연간 일정을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연간 일정 같은 경우는 학기 초에 학교에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그 학교 홈피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예를 들어 3월의 일정표를 잠깐 보시면 뭐 16일 날 대회가 있고 뭐 총회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제2에듀 입시 플랜에서는 이 학생과 매니저를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뭐 대회가 있다 그러면 수상 관리를 위해서 미리 일주일 전에라도 이제 이 학생한테 컨택을 해서 이거를 준비할 수 있게끔 매니저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저희와 인연이 돼서 학생이 저희 센터에 오시게 되면 1대1 매니저가 다 붙어서 이 친구들의 모든 관리를 해서 수상에 있어서 놓치지 않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미리 보는 입시요강 제1탄 몇 명을, 제2탄 어떻게를, 제3탄 그러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